자기가 만든 쓰레기를 자기가 처리하지 않는 것. 이게 쓰레기의 문제죠. 자기 집에서 다 처리하라고 해봐요. 일회용품을 저렇게 쓸 수가 없어요. 남에게 떠넘기죠. 다른 지역, 가난한 사람. 그리고 거기에 제일 마지막에 지구에 떠넘기죠. 네, 저는 껍데기는 가라, 알맹이만 오라. 플라스틱 프리 운동을 동네에서 하고 있는 금자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환경활동가? 이런 걸 하면은 뭔가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거 없어요. 대학에 와서 사회운동을 하는 멋진 친구들을 막 봤거든요. 그 중에서 에코 페미니스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읽는 책들, 이 사람들이 하는 말들 이런 게 너무 멋져 보여갖고 나도 이제 관심이 생겨요. 그래서 사람 따라서 그런 책들을 읽고 그런 활동들을 찾아보고 이러다 보니까 저랑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무슨 고행을 한다든지 희생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나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나 일상을 이렇게 다회용으로 하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건강한 음식 먹고 이런 거 되게 좋은데? 하다 보니까 실제로 건강도 좋아지고 친구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통장 잔액이 올라가고 많이 벌지 않아도 뭐 괜찮겠다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배짱이 생기고 점점 더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쓰레기만 보면 쓰레기가 눈에 치이는 사람. 저 쓰레기를 어떻게 쓰지? 왜 저걸 버렸지? 저 쓰레기를 어떻게 구해내지? 길거리를 가다가도 이렇게 쓰레기가 눈에 밟히는 사람이 호모 쓰레기쿠스가 아닌가 하는데 쓰레기를 적게 만들고 정말 어떤 관계든 어떤 물건이든 쓰레기가 되지 않는 일회용이 되지 않는 관계나 물건을 만들고 그런 삶을 지향하는 사람. 저는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감수성을 지닌 신인류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스스로 부르면서 되게 킥킥킥 거리면서 좋아하게 됐습니다. 위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을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거창하거나 되게 힘들거나 불편하거나 그러니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대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리필 스테이션 알맹 상점도 그렇고 요새 제로 웨이스트 물건들도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강요하는 게 아니라 더 멋진 삶의 방식, 이렇게 해볼래? 이렇게 다정하게 말을 거는 방식. 그래서 20, 30대 밀레니얼 세대들이 즐겁게 기꺼이 참여하는 문화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라이프 스타일로서 한번 해보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잘 모르고 낯설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대로 해왔던 대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쓰레기가 더 많이 쌓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실천 중요하죠. 그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개인의 실천이 다른 개인의 목소리를 만나서 사회적 목소리를 이루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게 플라스틱 어택들이에요. 스팸 뚜껑을 노린다든지 빨대를 노린다든지 플라스틱 컵, 테이크아웃 컵을 노린다든지 플라스틱 어택을 해서 그 쓰레기를 만드는 기업에 책임을 묻고 사회적 변화를 만들려고 하죠. 근데 맞아요. 분리배출을 열심히 하면 뭐예요? 분리배출 열심히 해도 재활용 안 되게 만든 그런 물건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만 기업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소비자들인 거죠. 빨대 어택이 그런 거잖아요. 야, 붙어있는 빨대, 우리는 스테인리스 빨대 싸들고 다니는 사람이야. 그런 우리마저도 왜 빨대를 버리게 선택권을 줘. 이렇게 주장한 거잖아요. 개인의 실천과 마음은 되게 중요해요. 한데 그것들이 모여서 기업과 사회적 제도를 바꾸는 거, 이 운동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오면서 위생에 대한 관념이 굉장히 강조되는 것 같아요. 감염을 막는 것은 일회용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맹신.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나무 손이 타지 않아서 위생적이라고 그냥 믿는 거죠. 플라스틱 공장에서 플라스틱 컵이 만들어지면 이거 한번 씻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쓰는 거예요. 위생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덜 위생적이고 환경호르몬
사건이 나올 수도 있죠. 일회용이 정말로 바이러스를 막는데 최선은 그리고 유일한 대안품이냐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재사용 용기를 더 깨끗하고 더 깔끔하게 위생적으로 관리해서 하는 멋진 모델들이 막 생겨났으면 좋겠고, 그게 바로 한국에서는 트래시버스터즈 같은 곳들이 열심히 해가고 있고, 외국에서는 테라사이클이라는 곳에서 다회용으로 여러 번 쓰는 루프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돌아오는 거죠. 순환하는. 그래서 알맹이만 리필하는 그런 멋진 레트로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일회용품이 굉장히 쉽고 싸고 효율적이죠. 노동을 줄이고. 근데 그 쓰나미가 닥친 게 바로 코로나 같은 사태 아니겠어요? 긴 장마, 환경오염,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닥치고 있고, 사람들이 이제 정말 큰일이 났나? 기후위기? 이런 게 뉴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건 너무나 힘들죠. 당장 씻어야 될 컵이 한 장이라도 더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인력을 충원하는 거예요. 이게 그린 뉴딜이죠. 일회용이라든지 물건을 쓰던 비용을 사람한테 돌리는 것. 이게 경제적으로 가능한 모델을 만드는 것.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사회적 서비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규모 경제를 이루면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요. 인프라를. 예를 들면 독일의 함부르크에서 시작되는 리컵이라는 곳은 다이용컵을 대여하고 카페마다 다 가지고 와가지고 세척한 다음에 또 다시 대여하는 사회적 서비스예요. 그런데 그럼 너무 비싸지지 않냐. 일회용을 사는데도 다 돈이 들거든요. 일회용 우산 비닐 같은 지자체가 10몇 억씩 썼었어요. 비닐봉다리 산이라고, 우산 커버 산이라고. 이것들을 서비스료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일정 규모 이상을 달성하면 일회용의 가격을 상쇄할 수 있다고 해요. 일회용이 아닌 대안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돈이 쓰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개인이 책임지면서 한 영세한 카페가 책임지면서 하지 않는 것.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반드시 환경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쓰레기는 항상 경제적 저항이 낮은 루트로 흘러내립니다. 결국 부자들이 많이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처리하고, 부자 나라에서 많이 버리고 가난한 나라로 이동합니다. 자기가 만든 쓰레기를 자기가 처리하지 않는 것, 이게 쓰레기의 문제죠. 자기 집에서 다 처리하라고 해봐요. 일회용품을 저렇게 쓸 수가 없어요. 남에게 떠넘기죠. 다른 지역, 가난한 사람, 그리고 거기에 제일 마지막에 지구에 떠넘기죠. 이 세 개가 다 묶여 있습니다. 이 쓰레기 생태계의 맨 마지막에 바닥에 폐지 줍는 분들이 있어요. 이름이 없죠. 재활용품 수집인 이런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냥 폐지 줍는 할머니? 이런 식으로 불러요. 이분들이 이 활동을 1차적으로 안 하시면 지자체는 80% 세금을 더 써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일상을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한데 정당한 사회적, 경제적인 노동의 가치를 못 받죠. 폐지 줍는 분들이 존경받는 거 봤나요? 그렇지 않죠. 불쌍하게 여겨지죠. 사실은 그분들이 우리의 쓰레기를 다 분리해서 살려내는 거예요. 폐지 줍는 할머니는 손이 너덜너덜해요. 제가 엽져봤더니 종이박스에서 테이프를 면도칼로 뜯어내요. 그런 활동을 하십니다. 아파트는 재활용품 관리가 되게 잘 돼요. 왜냐면 공동주택 관리인이 있어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단독주택 같은 데는 되게 관리가 안 돼요. 엉망으로 버리죠. 보면 이거 어떻게 재활용되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수준인데, 딱 한 가지 아파트를 이기는 품목이 있대요. 그게 바로 폐지, 종이박스예요. 이분들이 다 수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사실 자원을 재순환시켜서 돈을 번다는 거 되게 멋진 일 아니에요? 그렇게 폐지 줍는 일들이 멋져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 나이 들어서 건강하면 그거 해보고 싶다, 이럴 수 있는 직업군이 되면 좋겠어요. 저희 상점은 되게 특이해요. 혼자 운영하는 게 아니라 알맹 망원시장 캠페인을 했던, 플라스틱 프리 캠페인을 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대표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직접 비즈니스를 같이 해보고 캠페인도 같이 해보고,
같이 결정하고 굉장히 인상 깊고 재밌어요. 그래서 시너지를 내는 것 같아요. 상점이 이렇게 굴러오는 게 굉장히 저는 항상 인상 깊어요. 상점이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고 있고 이런 대안적인 상점이 시장에서 살아남았다는 자체가 되게 저한테는 인상적이고 굉장한 것 같아요. 커뮤니티 헬스센터에서 재밌는 일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정말 바리바리 그 병뚜껑 같은 걸 다 싸가지고 와요. 근데 어떤 분이 계룡에서 올라오셨는데 돌돌이 가방에 병뚜껑을 하나 채우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가져왔냐 했더니 저희 커뮤니티 헬스센터 활동을 보고 자기가 너무 인상 깊어서 자기 아파트가 수요일날 분리배출을 하는데 그때 무슨 분리배출 반장처럼 나가서 주민들께 분리배출 요령을 설명하고 병뚜껑을 다 모아서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수요일마다 그냥 자원봉사하듯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비행기 승무원인데 핀란드 쪽인가 봐요. 그래서 헬싱키에 들어가면 비행기에서 나오는 플라스틱을 분리배출하는데 한국에 들어오면 그냥 한 번에 쓸어버린대요. 그래서 그걸 다 여기 가져와서 작은 플라스틱을 일일이 분리배출하면서 플라스틱 방앗간에 보내달라 하셨어요. 저희 활동이 매개가 돼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쓰레기를 줄이려고 한다는 것들을 볼 때 재밌죠. 아, 우리가 뭐라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힘이 생겨요. 뭔가 적극적으로 하기는 힘들죠. 예를 들면 스테인리스 빨대를 맨날 갖고 다닌다든지 용기를 막 가지고 다니면서 용기에 담아오고 그 준비가 되면 좋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소극적으로 거절을 잘 하시면 됩니다. 김밥을 받았을 때 젓가락은 됐다고 하는 거, 비닐봉지 한 장이라도 됐다고 하는 거, 거절을 하는 소극적 저항마저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그것들을 하다가 마음이 내키시면 넘어오세요. 한 단계 더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댓글이라도 다는 거 있잖아요. 아, 이거 환경 문제 심한 거 아니냐,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이라도 남기는 활동, 그래서 사회적 메시지를 서로가 서로에게 전하는 것들, 그런 활동으로 쉽게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